네, 안녕하세요. 공동체 심리연구소 마음친구 권요셉입니다. 오늘은 불안에 대한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인데요. 불안을 형성하는 기본 요건 두 가지가 바로 부재와 불확실이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부재와 불확실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먼저 좀 관찰해 보려고 합니다. 어린 시절에 부재와 불확실이 형성된 그 과정이 성인이 돼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에게 부재와 불확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잘 관찰하면 지금 성인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그 부재와 불확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게 관찰이 되면 현재의 나에게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죠. 어린이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쾌락이 형성이 되고요. 그 쾌락을 부모가, 특히 어머니가 다 충족을 시켜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쾌락들을 다 충족시키죠. 왜냐하면 쾌락의 가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쉽게 충족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먹고 싶다, 자고 싶다, 싸고 싶다. 가지수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쾌락을 쉽게 충족시켜줍니다. 이렇게 욕구, 즉 쾌락을 충족시켜주면서 애정이 생겨나죠. 근데 이 애정과 욕구, 즉 쾌락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쾌락을 충족시켜서 애정이 생겨났는데 나중에는 그 애정이 곧 쾌락이 되기도 합니다. 이 원리는 앞선 강좌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확인시켜 드리면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이래요. 밥을 먹고 싶어요. 그래서 칭얼댑니다. 욕구가 생겼죠. 그것을 어머니가 충족시켜줘요. 쾌락이 충족이 됐습니다. 쾌락이 발생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어린아이에게는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어서 발생한 쾌락으로 말미암아 어머니에게 애정을 갖게 됩니다. 나중에는 밥을 먹고 싶어서 단지 젖을 먹고 싶어서만 칭얼대는 게 아니에요. 나중엔 이유식을 먹어서 배고픔을 다른 걸로 충족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애정이 필요하면 그 아기 때에 있었던 애정이 필요하면 칭얼대서 엄마 젖을 찾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욕구를 충족하고 쾌락을 다시 발생시키려고 하는 거죠. 언제적에 욕구와 쾌락이요? 과거에. 지금은 이유식을 먹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이것은 그 쾌락 자체나 욕구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맛보았던 어머니에 대한 애정을 찾는 거죠. 근데 나중에는 애정과 욕구와 쾌락이 서로 뒤엉켜서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 때문에 그것을 찾는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쾌락과 애정이라는 기본 개념이 먼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그 애정을, 그 쾌락을 억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요. 언제까지나 젖을 먹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유식을 먹고 더 단단한 밥을 먹고 점점 자라면서 더 많은 필요한 영양소들을 공급을 해줘야 되니까요. 또 사회 속에 나가서 교류를 해야 되니까요. 다른 사람들과 만나야 되니까요. 처음에 다른 사람들과 만날 때는 어머니하고 함께 있을 때와 같은 종류의 안정감과 쾌락과 애정을 누리지 못하죠. 그렇다고 어머니하고만 계속 같이 있으면 새로운 사람과 접촉하는 방법들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그 아이가 원한다고 어머니하고만 계속 같이 있게 만들면 그게 아이를 위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아이는 다른 사회성을 기르고 다른 새로운 쾌락과 새로운 애정을, 더 많은 쾌락과 더 많은 욕구 충족과 더 많은 애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들을 상실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는 부득이하게 어머니의 애정을 떨어뜨려야 되죠. 이게 그 아이에게는 당장은 억압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애정을 떨어뜨려서 욕구와 쾌락을 억압해야만 하는,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요. 이렇게 더 궁극적인, 장기적인, 지속할 수 있는 애정과 쾌락을 발생시키기 위해서 지금 당장의 애정과 쾌락을 억누르는 것을, 즉 쾌락의 항상성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지금 당장의 쾌락과 욕구를 억누르는 것을 쾌락 원칙이라고 했었죠. 이런 쾌락 원칙에 의해서 지금 당장 어머니하고만 발생하는 애정, 즉 쾌락, 즉 욕구를 억눌러야 하는데요. 억압이 발생해야 되는데요. 그 억압이 강제적이고 강압적으로 공포스럽게 발생하는 걸 억압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더 좋은 것으로 대체해서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걸 하나하나 학습시키면서 더 좋은 것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걸
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는 젖을 떼서 젖을 먹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길거리예요, 지하철이에요. 이런데도 아직 아기가 아닌 웬만큼 자란 아이가 자꾸 젖을 찾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하지마! 하고 이렇게 내쳐버리면 억압이 되죠. 억압이 되죠. 그런데 지금은 엄마 젖을 먹을 때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줄게. 그리고 이 아이가 더 좋아하는 우유나 다른 과자나 혹은 장난감이나 이런 대체물을 주게 되면, 애정의 대체물을 주게 되면 이 대체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억압이 발생하면 쾌락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억압이 발생하면 쾌락은 사라져요. 그냥 젖을 먹고 애정을 확인하고 싶은 아이의 행동을 강제적으로 억압해 버리는 거기 때문에 애정은, 즉 그 쾌락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부재가 되죠. 이럴 때 부재라고 하는 상황적 감정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체를 해주게 되면요, 이 대체물이 원래 자기가 원했던 욕구를 충족시켜줄지, 그 쾌락을 만족시켜줄지, 그 애정을 만족시켜줄지 모르죠. 그거는 당장 호기심과 다른 형태의, 어머니에게서 누렸던 안정감과 애정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강렬한 호기심과 자극으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원래 이 아이가 원했던, 어머니로부터 받기를 원했던 그 애정을 만족시킬 수 있는지, 그 정도 크기를 만족시킬 수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확실하죠.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조건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이 부재의 경험은 부정감정을 낳게 됩니다. 이게 부재가 되면 감정이 완전히 감정이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감정이 억눌린 상태로, 그 쾌락은 억눌린 상태로, 그 욕구와 애정을 억눌린 상태로 없어져 버리죠. 이때 경험하는 건 부정감정이에요. 부재의 상태에서는 부정감정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불확실의 상황 속에서는 상상을 통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발생해요. 불확실의 상태에서는 상상을 통한 비합리적인 신념이 발생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억압이 되고 끝나버리면은 나쁜 감정, 불만, 분노, 이런 것들이 생겨나게 되죠. 그런데 애정을, 즉 안정감 있는 엄마의 애정을 확보하고 싶었는데 그걸 확보하지 못하고 다른 대체물을 가졌어요. 그렇게 다른 대체물을 가지면 이것과 이것이 다르지만 이게 완전히 억압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내가 원래 원했던 거는 안정감인데, 이런 감정이었는데, 근데 원했던 건 아니지만 새로운 감정을 경험하는 거죠. 호기심이에요. 그럼 이 안정감으로서의 애정과 새로운 호기심으로서의 애정을 연결시키는 상상력을 불러옵니다. 이 상상력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원래의 애정을 끝까지 만족시키지 못하고 계속 대체물로만 모든 것들을 향유하게 되면 이 신념은 상상력만으로만 계속 발생해서 나만의 어떤 이 둘의 관계를 완성짓는, 이 둘의 관계를 연결짓는 나만의 어떤 상상들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 상상으로 인해서 어떤 신념을 구축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방식인 거예요. 엄마의 안정감 있는 애정을 원했더니 엄마가 나한테 우유를 줬어. 자, 그렇다면 이 애정을 갈구하면 우유가 생기는구나. 혹은 이 애정을 갈구하면 초콜릿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초콜릿을 원해요. 그럴 때 애정을 갈구하는 거예요. 이때부터는 이 애정의 목표가 아니에요. 초콜릿이 목적이 돼요. 그런데 애정을 갈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발생할 수 있잖아요. 애정을 갈구했는데 그때는 초콜릿을 안 주고 또 억압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지 말랬지! 하고 혼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당황스러워지는 거예요. 이미 신념이 형성이 됐어요. 엄마의 애정을 원하면 초콜릿이 나와야 되는데 억압이 일어나네? 이거는 뭐지? 그럼 또 하나의 상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럼 어떤 상황에서는 억압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에서는 대체로서의 내가 원하는 초콜릿이 주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다른 상상적 작용들이 일어나요. 그렇게 형성되는 게 비합리적 신념, 왜곡된 신념들입니다. 그래서 부재는 부정감정을, 즉 억압은 부정감정을, 대체는 불확실은, 즉 대체는 왜곡된 신념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억압도 대체도 아닌 쾌락을, 이 애정을 완전히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있는데 매우 힘이 듭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끝까지 그 쾌락을 충족시켜 주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고자 하는 쾌락을 탐색하고자 하는 욕구를 끝까지 지켜봐 주면서 이 아이가 선택적으로 대체물을 찾아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불확실과 부재를 최대한 줄여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려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모해야 되겠죠. 기다려줘야 되고 신경 쓸 것도 많고 처음에 그 방법을 취할 때 외부의 그런 눈총과 이런 것들을 견뎌내야 되고 이 아이가 직접 그것들을 감지해 나가는 것도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른으로서는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긴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 과정이. 그럼 그것들을 다 버텨내주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기는 어렵죠. 그러나 이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이제 어린아이를 예로 들었지만 어른 세계로 한번 와볼까요?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욕구가 생겼어요. 하고 싶은 게 생겼어요.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걸 어른이 돼서도 쭉 해서 그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게 좋아요. 외부에서 강압적으로 그건 안 되라고 말하는 것보다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그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는 과정이 어린아이에 비해서 어른 때 그 과정을 겪으려면 매우 긴 시간이 걸리죠. 이것이 잘 정착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생각만으로, 인지만으로, 추론만으로 그게 어떤 결론을 만들어낼지를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그냥 안 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어린 시절에 억압을 통해서만 자라와서 그런 것들을 추론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늘 불안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쭉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이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뭔가를 끝까지 해보고 싶은 고집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자꾸만 계속적으로 억압해서 차단하면 그 사람의 불안지수는 높아지게 돼요. 불안지수가 높아지는데 나는 그런데 고집은 세지만 불안이 높지는 않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불안이 높은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다른 쪽으로 발생시키는 거죠. 고집이 세다는 건, 집착을 한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그게 아닌 다른 길로 가면 불안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고집이 센 거거든요. 다양한 길들의 가능성들을 예측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사실은 남들이 이야기하는 일반적인 정서 안에서의 고집이 그렇게 세지 않을 수 있어요. 관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불안과 고집은 상당히 긴밀한, 그런 의미에서 불안과 고집은 상당히 긴밀한 관계를 갖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건에 대해서 불안을 얘기할 때 불안이 없으면 위험을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불안은 마냥 나쁜 게 아니라 불안이 주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해서 불안을 다 없앴다고 치자. 자, 그러면 불안이 없으면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생기나? 그걸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불안을 만들어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려고 하지 않아도 이 세상은 이미 너무 많은 욕구와 쾌락들과 애정이 억압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 있어요. 그래서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 불안은 충분히 만족시켜주면서 애정과 쾌락을 쏟아붓기 위해서 노력을 해도 이 세상은 이미 불안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로 산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요소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불안은 어디서든 만들어내요. 어디서든 작동이 되기 때문에 굳이 위험 요소를 잘 감지하게끔 하기 위해서 일부러 불안을 조성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최대한 불안을 낮추기 위해서 욕구를 읽어주고 쾌락을 만져주고 애정을 주어서 만족시켜주고 기다려주고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감각들을 완성시켜줘야, 만들어줘야 그 사람에게서 불안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나중에 치료편을 제가 영상으로 만들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치료의 과정에도 이 원리가 들어가요. 불안에 대한 증상들은 기다려주고 참아주고 확인시켜주고 그래서 괜찮다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해줘야만 가능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상상에 의한 비합리적 신념이나 상상에 의한 혹은
억압돼서 애정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 인한 존재하지 않는 어떤 부정 감정들을 산출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불안해하는 감정들과 불안해하는 생각들을 하나하나 다 경험해서 사실상 불안하지 않다는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많이 해주는 것이 치료에도 좋아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그것들이 가능하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이미 어린 시절에 불안을 형성할 수 있는 기제로 만들어진 사람이라면 어른이 돼서도 이런 어떤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경험들을 만들어내는 게 좋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경험으로 힘들면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가상의 경험을 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해주는 것도 좋아요. 오감을 확인하고 길러준다든지 연극이나 혹은 소설 드라마들을 통해서 일반적인 감각들과 상황들을 내가 익힌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통해서 극복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